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이 어릴 적에 어린 아들을 외면하고 제가 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길래 시원하게 끊어버렸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4년 차 이남 1녀 키우고 이제 막 40대에 합류한 평범하디 평범한 주부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자세히 하자면 엄마가 두 분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낳아준 엄마, 그리고 가슴으로 낳았지만 훈육이 확실했던 키워준 엄마. 키워준 엄마도 술 먹으면 주사가 심하고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아빠 때문에 못 참고 저 13살 되던 해에 이혼하시고 본인 인생을 사셨던 분이시긴 해요. 그래도 키운정이 무섭다고 어쩌다 한 번씩 하교할 때 학교 앞에서 기다리셨다 용돈 주시고 가셨어요. 남편은 12살 때 아버님은 가지고 있던 지병과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 달 조금 지나 어머님이 그 어리디 어린 아들을 집에 두고 도망가셨답니다. 집주인분께서 어린 남편을 챙겨주시다 수소문해서 친할머님께 연락을 드려 할머님께 갔다 합니다. 친할머니 주소로 입적하기 전에 친할머님과 같이 외할머니 댁에 갔는데 엄마 물건은 있는데 나오지 않고 외할머니는 여기서 찾지 말라고 내쫓다시피 하셨대요. 결국 친할머니께서 버려진 손주를 키워주신 거죠. 신랑과 전 친목 모임에서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모셔야 할 시어머니가 없어 시집살이를 할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으니 한결 편했어요. 고아나 다름없는 조카에게 시집와서 고생한다며 남편의 친척 어른들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실수 하나에도 하하호호 웃으시며 사람이니 실수하는 것이다. 로봇도 아니고 괜찮다.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세요. 신혼 때 남편과 연락만 하셨던 시어머니를 처음 뵀는데 첫 대면에 떨떠름한 표정이더라고요. 자기 허락 안 받고 같이 산다고 그런 표정을 지었던 것이죠. 그럼 본인은 누구 허락을 받고 아들 놓고 나가서 재혼을 했는지 남편과 살며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시어머니가 같이 살던 남자는 사실혼 관계인 세 번째 남자였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의 아버지이시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분 이전에 어떤 분과 살림을 차렸던 것이죠. 저는 그 사실에 약간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남자는 누구일까 하는데 같이 산지 6년 만에 후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세 번째 남자까진 이해를 했습니다. 어머님도 기구한 팔자구나 했죠. 첫째를 임신하고 출산일이 다가오니 시어머니가 직접 산후조리를 해주신다고 오셨는데 전 기함을 하면서 거절하는 뜻을 남편에게 주장했건만 남편은 돈도 아끼고 본인 엄마가 오면 편하다는 막말을 슈팡 집에 온 지 딱 일주일째 일이 터졌죠. 시어머니는 제 두 명의 엄마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막말을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 이유는 저를 낳아주신 엄마는 날 버렸기 때문이고 키워준 엄마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서 그렇다나요? 말인지 막걸리인지 시댁에서 참기만 하면 호구로 본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터라 어머니 말대로라면 어머님 제사도 지낼 필요가 없겠네요. 애기 아빠 버렸잖아요. 하니까 불그락푸르락해서 짐 싸서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첫째와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임신 중 첫 아이 돌잔치에 와서는 또 둘째가 딸인데 딸은 시집 보내면 끝이라는 둥 쓰잘데기 없다는 둥 하길래 이 좋은 잔칫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는 어머니는 딸 아니냐 어머니 낳고 미역국 드신 외할머님이 불쌍하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가버리시더군요. 그때 친정엄마와 큰이모 외삼촌들도 오셨는데 엄마는 돌반지와 딸내미 옷 사입으라고 봉투를 주시고 가셨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2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대값에도 못 미치는 2만 원 꼴랑 주고 가셨습니다.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 유지하는 엄마인데 우리 엄마한테는 그 20만 원이 정말 큰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큰이모에게 부탁해서 언니가 동생 용돈 주는 척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20만 원을 넣어서 주신 봉투에 30만 원을 더 넣어 50만 원이 든 봉투를 큰이모가 엄마에게 주시도록 했습니다. 이모와 외삼촌들도 제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조카지만 기특하게 잘 컸다며 뿌듯해 하셨어요.
친정에선 둘째 임신 중에 첫애 케어하는 것도 힘든데 첫 딴 시험리도서 걱정이 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가졌다는 소식 알렸을 때는 시어머니 저에게 아이 지우라는 개소리도 했습니다. 지금 둘째랑 셋째 사이에 아기 천사가 찾아왔었는데 제가 몸이 많이 약해져서 약물 치료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기 심장 소리도 안 좋고 제가 먹던 약 중에 아기에게 악영향을 주는 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힘들게 그 아이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먹이며 시어머니는 셋째를 지우라는 천인공노할 소리를 하더군요. 그 뒤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연 읽어주시는 캐스터분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까봐 각설하고, 시어머니는 세 번째 같이 살던 남자와 싸우고 저희 집으로 온 적이 서너 번 있어요. 지금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만 하고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사는 분과 싸우면 저희 집으로 자꾸 오시는 시어머니께 적당히 좀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자식이라고 온 쟤밖에 없는데 어쩌냐고 불쌍한 척을 하셨어요. 전혀 안 불쌍했지만요. 세 번째 남자도 뇌출혈로 생사를 오가니 또 상치를까 무서우셨는지 결국 우리 옆으로 이사 오신 지 6년 되었네요. 근데 이건 뭐 나는 전생에 나라를 통째로 오랑캐에게 갖다 바친 매국노였는지 아니면 전쟁광으로 맹활약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이건 뭐 시어머니는 뻑하면 저를 불러 병원 가자, 시장 가자 하셨습니다. 깜빡하는 증세도 심해지시고 한동안은 집에 안 좋은 기운이 도는 것 같다고 팥을 구석구석 두질 않나, 칼날이 밖으로 향할 때까지 던지질 않나, 해가 거듭될수록 이상 행동이 심해졌습니다. 작년 말에 정신과와 신경과 내방했는데 치매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네요. 치매는 예상했지만 정신분열은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막말을 하곤 했을 당시 속으로 정신병자인가?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게다가 투석도 받으셨습니다. 입원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서 시어머니 약 먹는 것을 확인하고 왔는데, 한동안 발길 끊었을 때 전화로만 약 드시는지 확인했던 탓일까요? 말로는 약 챙겨 드신다고 해놓고 막상 가서 확인해 보면 열흘치 정도 되는 약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이럴 거면 병원도 다니지 말고 약도 먹지 말라면서 이런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고 성질을 냈어요. 그동안 아들 며느리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렇게 나를 부려먹고 약은 약대로 안 챙겨 먹냐면서 그동안 대가도 안 바라고 비서처럼 몸종처럼 해왔는데 이럴 거면 그 대가를 주시던지 하시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몸종들 부리려면 대가를 줘야 했을 것이라고 했어요. 저 이제 지쳐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내 남편 나 몰라라 하고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살림 차린 사람을 남편 봐서 챙겼는데 이제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들이나 잘 챙기고 알콩달콩 살 거니까 연락도 하지 마시고 나를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온 것이 벌써 2달째 접어드네요. 남편이란 인간은 뭐 했냐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남편도 중간 역할 한다고 고생 아닌 고생 좀 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남편은 본인 엄마에게 가서 달래기도 했다가 윽박 지르기도 했다가 하면서 나름 노력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낳아주신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가 있긴 하잖아요. 이모들과 외삼촌들 외가도 있고요. 저는 남편의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남편은 엄마라고 챙기고 싶어 하니 남편이 가여워서 그동안 한 것이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무릎 꿇고 간절하게 얘기하는데 본인 엄마 챙겨달라는 소리 다시는 안 할 테니 때 되면 병원만 데리고 가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엄마는 이제 며느리 손주들 없는 것으로 알고 사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시어머니가 조용해지더군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남편 얼굴에 그늘이 짙게 깔려 있어서 보기 좀 그렇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드리워진 그늘이라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네요. 시어머니 문제를 제외하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지 여느 집과 다름없이 웃음소리 끊이지 않는 집이 저희 집입니다. 저와 남편이 엄마 없이 자라서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저희 나름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화목한 내 가정을 위해 틈틈이 공부도 하고 몸치이긴 하지만 아이돌 춤과 막춤, 괴기한 표정 등으로 우리 가족들 웃음을 유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런 일상의 소소한 웃음이 행복이라는 어느 책의 한 구절을 항상 마음에 담고 노력하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내 가정의 소소한 웃음과 그로 인한 행복을 제가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일신사님 목소리에 반한 어느 한 시청자입니다. 아, 정말 선한 분이시네요.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내 가족만 생각하기로 하신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제 목소리에 반하셨다니 정말 기분 좋네요. 혹시 외모에 반하신 건 전혀 아닌가요? 전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